중고차를 구매해 보셨나요? 잔금 납부하고 출발했는데 엑셀을 밟아도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갓길에 세우고 레카를 불러서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일전에 자동차를 경매로 받은 적 있어요. 자동차를 경매로 받은 금액보다 수리비가 월등하게 높게 나와서 자동차 경매 실패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경매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동차를 사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중고차를 살 수 있고 신차를 살 수 있죠. 신차 기준으로 신차 다음 중고차, 중고차 다음 밑에 경매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중고차 대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가져올 수 있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경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류를 좀 보고 얘기해 볼게요. 서류가 있어요. 일단 자동차 등록증이 보이고요. 얼마에 받았는지 찾아야 되는데 자동차 수리비 들어간 내역인데 약 1000만원이 나왔네요. 명세서를 주셨는데 이거 나중에 추가 비용이 나와서 결국은 10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여기 첨부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낙찰 받았다는 낙찰 내용이고 낙찰가는 2000만원 중반대에 받아왔는데 수리비가 1000만원 나왔어요. 근데 2000 중반에 받았잖아요. 그 차 시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세는 3000만원 정도였어요. 20% 가량을 저렴하게 받아와서 차를 다시 파는 계획이었는데 그건 어쨌든 안 됐고 수리비인지가 보이네요. 자, 중고차를 구매해 보셨나요? 중고차를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사왔어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중고차 매장에 가서 따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일단 제외하고 중고차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한테 따질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중고차를 받아왔잖아요. 경매를 받은 다음에 내가 가서 차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차키 받아서 저는 이렇게 해서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해서 시동을 걸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사진들을 이렇게 띄워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차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것보다 먼지가 시동 소리 뭐 기타 등등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차 하부에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문제가 없지 하고 사실은 하부에는 누유된 부분이랑 이런 것만 봤는데 어쨌든 없었어요. 근데 이걸 잔금 납부하고 시동 걸어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반 정도 안 나? 30km 정도 운행을 했는데 갑자기 시동이 엑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차가 천천히 가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세우고 레카를 불러서 레카를 타고 왔는데 저는 사실 경매차 같은 경우에는 오래 서 보니까 배터리, 그러니까 시동 배터리가 방전이 나서 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보통은 저도 이제 차를 많이 바꿔봤으니까 이거 시동 배터리겠다 라는 추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카를 떠서 우리 집으로 갔죠. 우리 집에서 다시 시동 배터리를 교환하러 그 다음날 카센터로 보냈어요. 그랬는데 카센터에서 시동 배터리를 교환했는데도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래서 엔진을 차를 띄워서 봐야겠다. 그래서 차를 띄웠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엔진에 결함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법원에 전화를 했죠. 이거 엔진에 대해서 주요 장치잖아요. 엔진이라는 거에 대한 결함을 발견해서 이의 신청부터 허가된 걸 취소해달라는 뭐 소송도 해야 된다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만약에 서 있는 상태였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서 있는 차를 제가 끌고 왔죠. 끌고 오다가 시동이 꺼져서 견인차를 불러서 갔죠. 그리고 제가 카센터로 갔잖아요. 그 후에 다시 매각 불허가 신청을 자동차를 가져가서 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다. 지금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우리가 낙찰된 물건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 중요 부품을 막 다 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환불을 신청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됐어요. 결국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카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그럼 수리를 좀 해주세요. 이거 환불이 안 된답니다.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뜯으면 뜯을수록 문제가 심각해진 엔진을 내려야 되는 상태까지 온 거죠. 왜냐면 정비소 추측은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SUV였거든요. 이 돌을 차 가운데서 이렇게 밑에서 부딪힌 거죠. 턱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위치상 턱보다는 바위 같은 거에 동그랗게 찍힌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위로 충격을 줬는데 이게 엔진을 구동하는 장치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지? 피스톤 장치 근처에 걔가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 부딪힌 그 쇳덩이가 이렇게 눌려 올라간 그 부분만큼 피스톤 장치 근처에서 문제를 주니까 얘가 제대로 엔진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엔진을 내려서 피스톤을 교체를 하고 저하된 피스톤을 교체를 한 다음에 이 철판떼기 이렇게 튀어나온 걸 다시 새 걸로 바꾸거나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엔진 자체를 새 걸로 얹자 이렇게 됩니다. 폐차장에서 중고 엔진을 가져와서 이 차에 얹어서 수리를 마무리했는데 결론은 100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엔진을 내려본 적도 있고 터보로 바꿔본 적도 있고 제가 차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제가 차를 가져오면서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또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보여드리고 지금 차량 경매받은 물건이 견인되고 있는 모습을 사실 때 항상 고민 많이 해주시고 견인 중입니다. 차 경매를 하실 때 낙찰 받기 전에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낙찰 받고 이 매각 허가 결정이랑 잔금 치기 전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정비사를 데리고 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나? 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고요. 이런 자동차 관련 내용이나 법원 경매 관련 내용을 한번 앞으로 이렇게 편하게 영상을 촬영할 생각입니다. 중고차를 가져와서도 문제가 있었던 일 그리고 중고차를 살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얘기해볼 생각입니다.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저는 이제까지 잘된 영상만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잘된 영상 말고 이렇게 안 좋은 영상, 뭔가 문제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편하게 찍어볼 생각입니다. 자동차 낙찰, 수리된 이후에 제가 차를 운행을 했었거든요. 잘 굴러가는지를 테스트하면서 탔었는데 그런 사진들을 좀 띄워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꽤 채광이 밝아. 우리가 요즘 너무 빨리 자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살짝 가리는